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명운으로 하는 제8자 명리학 제28강 명리학 고전 두 번째 고전이죠. 자평진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평진전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평진전은 이 전통 명리학에서 우리 표준 모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고전이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연해자평이라는 그 명리학 고전을 통해서 자평 명리학의 토대가 잡혔다면 이제 심여첨의 이 자평진전을 통해서 전통 명리학, 특히 이제 표준 신법 시기에 그 표준 모형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여첨의 자평진전에서 이 격국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네 개의 고전 중에서 각기 이제 특성이 있는데, 이제 신봉통고 같은 경우에는 이 병약설을 강조를 했다면, 이 자평진전은 격국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전수 천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상론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뒀고요. 그리고 공통보감은 조후론, 그래서 사주와 기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그래서 전통 명리학에서의 그 현대 이제 들어오면서 수립된 전통 명리학의 이론 중에서 이 네 개의 고전이 가지고 있는 이 각기 중요한 그 핵심적인 강조점들이 지금의 명리학이 발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오늘은 자평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격국론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그래서 심여첨의 격국론의 요점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격국 분석과 그리고 명운이 어떤 상호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제 사주를 풀 때 그 이제 사주 형국을 전체 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주에서 이 팔자, 그러니까 연월 일시 각 기둥 이 사주가 어떻게, 그리고 천간과 지지가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일차적인 이 사주 분석의 시작이겠죠. 그래서 이 사주 형국을 이루는 이 구조를 보고 거기서 이제 격국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일간을 봅니다. 일간이라는 것은 그 사주의 주체를 말하는 거죠. 일원이라고 하죠. 일원. 일지의 천간. 그래서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일간을 놓고, 그래서 일간을 주체라고 봤고, 그리고 나머지 7개의 간지를 환경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고 전체 격국의 용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전체 격국 구조에서의 상황을 보고 이제 용신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보게 되죠. 대운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10년 운입니다. 대운이라는 게 뭐 큰 글자의 운수운자라고 해서 뭐 큰 기운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10년 운을 대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운이 기뻐하는 건지 또는 꺼리끼는지를 이제 찾아내요. 만약에 일간이 강하면, 전체 격국에서의 그 용신은, 그러니까 심여첨에 있어서는 이 격국이 곧 용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신은 이제 격국 내부에서, 찾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격국을 찾게 되는 데 있어서 이 격국 용신은 선한 것과 불선한 것으로 나뉜다.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선한 것과 불선한 것은 좋고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격국 구조에서 이 각 격이 8개의 격이 순차적으로 쓰이는 건지 또 이게 역순대로 쓰이는 건지에 따라서 선한 것이냐 불선한 것이냐에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되는 건 역시 일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격국이 그 8개의 격국에서 이제 선한 것이 되면, 제1유형의 이제 선한 것이 되면 상생 관계에 있는 격신과 상신 안에서 선택해서 격을 돕는 것을 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이 격국이 있고 격국을 이루는 신이 격신이잖아요. 격신을 도와주거나 또는 격신을, 극하는, 억제해주는 그 상신의 관계를 잘 택해서 이것이 상신이 격신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요. 이게 이제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생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상관,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고,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고, 관성이 인수를 생해주는, 그래서 인수가 이제 일간을 생해주는 이런 구조로 가는, 상생의 구조로 가는 게 선한 것이고, 불선한 거는
극하는 거죠.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신을 얻어서 전체 격국용신으로 삼아서 격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에 속하는 인리형의 격국과 그리고 불선한 것에 속하는 그래서 서로 눌러줘야 되는 극해야 되는 네 개의 격국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걸 통해서 이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간하고 그 사주의 주체가 되겠죠. 일간하고 격국 용신의 형평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이 형평을 이룬다는 게 중화잖아요. 사주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화라고 그랬습니다. 중화.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에 조화로울 화자. 그러니까 이 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약하면 더 강하게 해주는 거고, 일간이 강하면 조금 눌러줘야 되는. 그래서 일간과 나머지 7개의 환경, 7개의 천간지지가 서로 균형을 맞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중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심여첨은 이 격국용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평진전 이전에 특히 이제 면해자평이 들어오면서부터 표준묘형 들어오면서부터는 십신 중에서도 이 재성하고 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사주에서 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는 이제 재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재성과 관은 이제 벼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과 이 벼슬을 할 수 있는 이 십신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격국으로 나타나면 가장 좋은 사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해자평의 흐름도 이제 자평진전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자평진전에 이렇게 지금 씌워져 있습니다. 정관에는 재와 인을 써야 한다. 일간이 점점 가벼워지면 일간을 돕는 것을 얻어야 하고, 관이 점점 가벼워지면 관을 돕는 것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관은 정관을 생해주는 거는 재성이잖아요. 그죠? 편재나 정제가 정관을 생해주고, 또 이 정관은 인수를 생해줘요. 그래서 이 정관에는 재와 인을 같이 써야 되는 거고, 만약 일간이 이제 가벼워지면 일간을 도와야 되는데, 만약에 관이 점점 가벼워지면, 이 관을 돕는 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평진전에 나와 있고요. 자, 이 사례를 놓고 이제 보면, 사례 1 놓고 보면 이제 설상공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설상공의 사주를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설하고가 요 사주를 놓고, 이 설상공의 사주를 놓고, 주석을 단 게 이제 자평진전 평주인데요. 뭐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설상공의 사주를 보면 이제 갑신 해에 임신월에 을사일에 인시에 태어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령의 정관, 자, 월령은 지금 신이죠. 이 월령의 이제 이 월지에 이 신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금은 지금 이 월간에 있는, 이 월지에 있는, 월령에 있는 이 신금 정관은 월간에 있는 임수 정인을 함께 쓴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재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정제가 시청간에 무토로 있어요. 그러면 이 재하고 여기 이제 요 무토 정제하고 월간에 있는 임수 정인 사이에 지금 이 네가 있는 거죠. 일간이 있습니다. 을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인은 임수 정인은 일간을 생해주죠. 수생목이니까, 을목이니까. 그리고 나는 이 일원 을목은 이 무토 정제를 극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재하고 요 재하고 인 사이에 을목이 있어서 재와 인이 서로 방해받지 않는 걸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쓰일 수가 있다. 가을에 나무가 시들어 떨어지는데 관이 나음을 만나고 녹을 만나고, 재도 나음을 만나서 녹을 만난다. 그래서 재와 관이 이제 서로 만나다 보니까, 만난다는 게 서로 생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가 관을, 여기 지금 무토 정제가 정관을 생해주고, 정관이 인을 생해주고, 이 정인이 임수가 지금 일원을 생해주는, 그러니까 서로 상생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지금 겁재가 또 있어요. 연주 천간에, 연간에 겁재가 또 있어요. 간목. 그래서 이게 쭉 그러다 보니까 재와 간이 지나치게 왕성해. 그죠? 여기 정제하고 정관이, 특히 지금 이 월령에 있는 이 정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원인 을목이 약해질 수 있다.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주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일간을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용신에서는, 여기 이 사주에서는 이 월간에 있는 임수 정인이, 이제 전체 그 격국에서 보면 이제 여기가 용신이 되는 거죠. 이 일원을, 왜냐면 약하니까, 지금 이 일간이 약하니까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용신은 이 정인이죠. 임수 정인이 되겠죠. 임수 정인이 이제 첫 번째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주가 이제 굉장히 귀한 사주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제가 지금 무토 정제가 신금 정관을 낳고 그 신금 정관이 지금 월간에 있는 임수 정인을 순차적으로 낳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공하는 격국이잖아요. 이게 지금 선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간을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기제가 되고, 특히 이제 일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인, 월간에 있는 임수 정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용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운을 흐름을 보면 10대 계유, 20대 갑술, 30대 을의, 그다음에 40대 병자, 50대 정축, 60대 무인. 옛날에는 60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60까지가 대부분 고전에 있는 이 사주 사례들을 보면 거의 60에 끝나요. 그러니까 60이 이제 사람의, 요즘이야 뭐 인생이 60부터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60이 이제 거의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시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운을 보면 10대에서 60대까지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10대는 거의 안 보거든요. 20대부터 보죠. 20대부터 거의 80대까지, 요즘 이제 그 만세력 보면 80대까지 쭉 나와 있어요. 거의 기본 80대까지 이제 대운이, 요즘은 뭐 이제 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앱으로 나오잖아요. 만세력을 보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좀 차이가 나 있는데, 대운의 흐름으로 보면 그 일간이 돕는 대운이 전체적으로 큰 성공으로 간다라고. 30대 보면 이제 해수도 있고, 그리고 40대에 가면 이제 자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용신이 임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이제 그 비견이 된단 말이죠. 그 비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일간을 돕는 대운이 있는 명예용신이 30 이후에는 조금 좋아지는, 성공으로 가는, 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을해년에 태어나서 을유 월에, 그리고 을묘일에 축시에 태어난 사주가 되겠는데, 이 사주는 성공적인 칠살격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월령에 있는 이 칠살이, 칠살 격국이 이제 칠살격이 되죠. 이게 칠살격이 되는데, 이 격국, 이제 이 격국이 이제 칠살격이 되는 거예요. 칠살이 이제 6월, 여기 지금 월령, 6월의 자리를 잡고, 이거 월령에서 이제 기가 굉장히 살리잖아, 이게. 편관이 나쁘게 작용하면 이제 칠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칠살이 이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칠살을 눌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식신이죠. 시천간에 있는 정화 식신이 이 칠살을 눌러줘. 왜냐면 지금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칠살이 식신에 의해서, 시천간에 있는 정화 식신에 의해서 눌림을 받는 이런 이제 구조를 받고 있어서, 그리고 거기다 지금 일원을 보면 을목이잖아요. 을목인데, 일지에 보면 이제 목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을지가 이제 겁재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연간에 보면, 을목이 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견 겁재, 그러니까 비겁이 이제 쌍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니까 일간이 약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는데, 이제 심여첨의 격국론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심여첨은 어떻게 이렇게, 풀었느냐. 그러니까 심여첨의 자평진전에서 논의한 이 격국론은, 전통명리학의 그 표준모형에서 그 이전에는 이제 비유적 상을 했잖아요. 고전모형에서는 나부모형을 가지고 사주의 팔자를 8개 그 천간지지를 상징되는 어떤 것으로 풀어냈는데, 이게 이제 그 표준모형 들어오면서는 이 사주와 사주에 있는 8개 천간지지 간의 관계를
서로 나타내는 것을 분석하는 이 관계 분석 단계로 넘어오거든요. 그 이 관계 분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십신입니다. 십신. 그래서 이 십신 이론이 바로 이제 이 자평진전에서 완전히 수립이 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재와 관, 그러니까 재성과 관성을 굉장히 중심으로 이제 많이 삼은 게 바로 이제 연애자평이죠. 그러니까 자평진전 이전에 나온 이제 연애자평이 이 재와 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십신 이론을 이제 토대를 놨다면 자평진전에서는 이 십신 이론을 기초로 해서 격국 이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 이제 팔자구조에서 전체 격국을 구조하고 또 이 격국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것이 명과 운의 그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를 풀어낸 게 바로 이 자평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리를 공부하거나 어떤 명리를 분석하는 기본 틀은 바로 이 자평진전에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가지 고전을 저희가 하고 있고 2번째 하고 있는데, 이 4개의 고전 중에서 특히 이 자평진전이 사실 지금의 명리학에 거의 그 가장 많은 방법론적인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이 지금 각각의 그 사주 형국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단계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단계가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요. 자, 1단계는 먼저 그 전체 격국 구조를 봐야한다고 그랬죠. 전체 사주를 놓고 여기서 이제 주체와 환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일간이 되겠죠. 그 일간과 나머지 7개의 천간의 관계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격국을 살피고 그 격국 속에서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간의 강함과 약함에 따라서 이제 격국 용신이 정해지게 되는데, 자, 요 사주에서 보면, 자, 을해년에 을리우월에 을묘일에 축시의 사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일간은 지금 을목이 되겠죠. 앞에 있는 사주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 격신은, 이제 격국을 이루는 신은 바로 요 유금, 월령에 있는 이 유금이 되겠어요. 칠살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죠. 지금 앞에 있는 사례를 놓고 지금 이제 그 심해춤의 격국론의 요점을 3단계로 분석하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때 이제 일간이 이제 을목이 되고 나머지 7개의 이제 천간지지가 환경을 구성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격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일간을 제외한 요 나머지 7개 환경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격신, 이 칠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칠살이 지금 이 을목, 일간을 눌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눌러주게 되면 내가 약해지잖아요. 일간이 약해지니까 이 격신을 극해야 되는 상신, 여기서의 상신은, 이 격신인 칠살격을 눌러주는, 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시천간에 있는 정화가 되는 거죠. 그 정화가, 이제 식신이죠. 정화 식신이 월령에 있는 칠살격 격신을 눌러주면 이제 상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간의 전체 사주 구조에서 일간의 강함과 약함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7개 천간지지에서 상호 관계를 놓고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를 보고 일간이 약하면 강하게 해주고 일간이 강하면 약하게 해주는 이런 억강부역의 구조에서 격국이 정해진다. 격국 용신이 정해진다. 그러면 이제 2번째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간과 격국을 봤다면 2단계에서는 이제 전체 팔자 구조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일간인 을도 다 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팔자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일간인 을목하고 이제 환경인, 이제 그 식신, 요 정화 이제 용신이, 이제 이 용신이 되면서, 이 정화가 용신이 되면서 칠살격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칠살이 을을 약하게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일간을 눌러버리면 일간이 너무 약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화를 이제 용신으로 얻게 되는 거죠. 왜? 이 칠살을 눌러줘야 되니까. 칠살을 눌러줘야만 일간이 약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8개의 팔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격국을 이루는 칠살격을 극하는 상신인 정화를 용신으로 택하게 된다. 자, 여기 이제 팔자국 끝났으면 이제 대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명과 운이잖아요. 그 명은 전체 팔자 구조예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팔자 구조라는 게 뭐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그 해, 그리고 그 월, 그리고 그 일, 그 시, 이 팔자가, 이 사주 팔자가 나의 명예예요. 이건 안 바뀌잖아요. 내 생년월일이 바뀌나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적인 상태예요. 근데 운은 바뀌죠. 운은 이제 내가 어느 해, 어느 월,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태어났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럼 평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게 운이에요. 그래서 이 운은 동적인 거예요. 계속 변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사주 속에서 내 인생의 흐름을 알면 운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10년 단위로 찾아내는 게 바로 대운이에요. 대운. 환경. 그리고 이제 그 해의 운을 보는 건 이제 유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력 정월에, 여러분들 그 신수 보잖아요. 그게 이제 유년, 1년을 보는 거고, 이제 10년 대운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정보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상담하시러 오는 보면 이 대운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대운이 더 중요해요. 내가 한 일수대운인지 이수대운인지, 그 끝에 0세부터 9살까지 내가 끝자리 수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알면, 내가 내년에 이제 내가 7수대운이야. 그럼 내가 이제 뒤에 7살이 돼. 뭐 37이 되든 뭐 47이 되든 50.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그 대운의 조짐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내가 10년 대운에서 전반기 5년과 후반기 5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길한 운이 오면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더 힘을 얻어서 좋은 운을 끌어올지, 그리고 나쁜 운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이걸 막아낼지를 알아내는 게 대운이에요. 그 대운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운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환경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이 대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그 사주에서 환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10년 대운과 1년 유년은 반드시 봐야 된다. 근데 여기 도표에서는 앞에 이 사주 중에서 요거만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이모, 신사, 경진만 가져왔거든요. 30대, 40대, 50대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모, 신사, 경진을 봤더니 우리 천간합이 있고 지지합이 있잖아요. 이제 합을 이루는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그 합의 상황을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천간에 보면 이게 30대죠. 그 임은 이모가 이모로 들어가는 대운은 정임하고 정과 임이죠. 천간에서는 정과 임이 합해서 목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목이 지금 을목이잖아요. 그러면 을목에 정임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모에 들어오는 대운은 비견이 되는 거예요. 전반기에는. 뭐 밑에 이제 후반기는 이제 오화가 되니까 후반기 5년은 내가 을목이고 오화니까 내가 생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더 힘이 더 커지는 거고, 전반기 5년은 목이기 때문에 지금 합이 됐기 때문에 정임 합목이 됐기 때문에 비견이 된 거야. 비견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그 인연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운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대, 40대, 50대에 가면 이제 경진에서 보면, 을하고 경하고, 그 천간합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을경합금이 돼요. 금이 되죠. 그러면 내가 일간은, 을목이고, 금이니까, 금금목. 그러면 이제 50대 초반에 들어가면, 금이, 일간이 목이니까 내가 조금 어렵겠구나. 50대 초반, 50대 전반기 5년은 조금 어렵겠구나. 내가 극을 당하니까.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지지합을 보면, 경진은, 진과 유가 합이 되네요. 진유 합금이 돼요. 그 금이 돼.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금목. 그래서, 이 50대, 이 사람의 50대는 이 경진 대운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힘든 대운 10년을 보내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첨에 이 격국론의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일간과 환경을 보고, 일간 주체, 그리고 그 일간을 뺀 나머지 7개의 천간과 지지의 상호 관계를 봐서 일간이 약하면 강하게 해주고, 강하면 조금 늘려주는 격국을 찾아내는 거. 2단계에서는 전체 그럼 이제 팔자 구조에서, 그 격을 찾아서 그 격이 일간을 너무 강하게 누르면 그 격국을 눌러줄 수 있는 용신을 찾는 것. 세 번째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팔자 구조의
어떤 형평을 이룬 상황에서 이제 대운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심여첨의 격공론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평진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지난 한 6개월 동안 28강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11월, 12월이 굉장히 일정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명리학 고전 이제 3과 4가 남아 있습니다. 적천수 천미하고 궁통보감이 남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내년 1월 2024년 1월에 다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천수 천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론을 가지고 주로 그 사주를 풀어내고요. 그리고 궁통보감은 이 사주와 조후, 기후를 굉장히 연계를 많이 시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네 개의 이 고전 중에서 삼명통해, 자평진정, 적천수 천미, 궁통보감 중에서 저는 삼명통해는 안 하고 대신 이제 명리약원을 했습니다. 명리약원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삼명통해 대신 이제 명리약원을 했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자평진전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고전인데 어쨌든 자평진전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명리학 공부하실 분들은 이 자평진전의 격공론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사주를 분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리를 어디 가서 이제 명리 상담을 할 때도 이런 원리를 알면 또는 스스로 내가 내 운을 팔아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대운이 굉장히 중요해. 10년 대운. 여러분들의 명운을 아는 그 지혜에 눈이 떠지는데 이 팔자명리학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